지금 사면은 물건도 골라 살 수 있고 금리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살 때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바로 매입하시면 좋고요. 제가 생각하는 25년의 금리는 24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잖아요. 울분을 토하셔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럼 이제 25년 첫 번째 챕터는 바로 금리거든요. 25년의 금리는 과연 어떻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촬영일이 지금 1월 7일입니다. 1월 10 며칠쯤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가 또 열려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때 0.25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거 영상 제 거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0.25씩 떨어진다고 한 달 전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진짜 제 말대로 다 떨어졌어요. 지금 기준금리 안 떨어지면 우리나라 죽습니다. 진짜. 경기 이거 개박살납니다. 진짜. 이거는 환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우리나라 경기부터 살려야 돼요. 정부 관계자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1월에 또 이제 열리는 거에서 0.25가 분명히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3%에서 2.75로 떨어질 거예요. 2.75에 보통 은행금리가 1% 정도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리가 3.5에서 3.7 요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용도가 좀 좋거나 공담이 제공될 수 있거나 소득이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3% 초중반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3월달 잔금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피부로 체감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현재 금리를 변동으로 하고 계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고정금리셨을 거고, 이분들은 실제 체감을 하시려면은 1년이 한 번 더 지나서 대환 대출을 할 때 이거를 느끼실 거고요. 오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 중반에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다. 나라가 지금 약간 어수선하고 한남동 앞에서 지금 다들 양쪽이 지금 양갈래로 나눠져서 시위하고 있고 막 이런 애 저런 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현명하신 분들은 이걸 알고 있죠. 금매 나온 거 있나? 좋은 거 있나? 좋은 입지 나온 거 있나?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금리 환상적으로 옵니다. 올 1분기에 3% 중반 올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제 뭐 2, 3분기를 가게 되면은 아마 0.25씩 2번 정도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총 올해 3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3번이 떨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그냥 3% 금리의 건물을 사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3% 금리의 시대가 이제 올해 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느꼈던 게 3%에서 4% 정도이니까 이게 아마 고금리 시기는 지났다 해서 원래 금리대로 돌아왔다고 판단을 하시고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실수요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결론 내드리자면은요. 지금 현재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거나 내가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건물을 샀는데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남한테 임대를 주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진짜 지금 사면은 물건도 골라 살 수 있고 금리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반드시 올 상반기를 꼭 노리셔갖고 4분기에는 절대 잔금하지 마시고요. 3분기 안에 잔금하는 조건으로 해서 꼭 건물을 매입하시는 걸 제가 진짜 200% 300%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이때 놓치면은 그 다음 년도 지나가서 뭔가 좀 회복되고서 살려고 그러면 늦어요. 지금이 딱 최적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모든 걸 다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임대차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진영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입지가 정말 좋아서 그냥 내가 넣어놓고 한 5년 10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 단 정말 위치 좋은 역 앞에 누가 봐도 그냥 저 자리는 그냥 너무 좋아. 이런 데에 현금을 많이 넣어서 대출 비율 적게 해서 살 수 있다. 그런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형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번 정도 떨어지고 나서 매입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그 2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물건을 보려고 그러면 늦겠죠. 그 동안에 물건 보세요. 물건 보시면서 진짜 싼 거 나오는 거 있는지 보시고 기준금리 2번 떨어지고 그때 계약하시고 빠른 잔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이제 안 해야 될 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영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끌에서 월세를 받을 거다. 영끌에서 뭔가를 지을 거다. 영끌에서 뭐 시세 차익용을 찾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좀 한 템포 쉬세요. 올해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물건이 많아서 이게 사기에 좋은 시장은 맞는데요. 가장 지금 현재 불안한 게 이 안 좋은 경기에 의해서 임차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싸게는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면 진짜 엄청나게 힘든 나날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임차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물건 아니고서는 정말 좀 올해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리스크가 아예 없는 투자는 없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하고서는 이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 자금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진짜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 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제 공실 샀어. 너무 싸가지고 나왔는데 샀어. 1년 버틸 수 있는 이자 있으면은 하세요. 왜냐면 임대는 진짜 이게 갑자기 들어와요. 정말 이게 영원히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차례가 옵니다. 차례가 오는데 왜냐면 어쨌든 임대 나가는 것도 사람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건물이라는 가운데 매개체를 두고 반드시 되게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없이 기다리다 보면은 진짜 죽거든요. 이게 피 말라 죽어요. 불안하고 맞아요. 25년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게 부동산, 뭐 아파트든 건물이든 강남은 불패한다. 근데 요즘 그런 말에도 되게 옛말이라는 말도 요즘 들리고 있거든요. 과연 두 분이 생각하기에 강남 불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강남 불패 맞죠? 네, 맞아요. 아니면 좀 좋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성수동 좋은 거 저도 알고요. 뭐 마포 쪽에 합정, 홍대 이런 데 좋은 거 저도 알고요. 그리고 용산도 좋은 거 저도 알아요. 한남동도 좋은 거 알고. 뭐 저희가 강남만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한남동도 한남 불패. 한남동 거기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성수동, 성수 불패. 똑같아. 뭐 좋은 지역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강남이라고 해도 다 이제 같은 강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강남구에서도 다 그 지역별로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 삼성동 이 동네별로 또 그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의 특성이 있거든요. 역삼동만 해도 블럭이 9개 블럭이 있어요. 다 같은 역삼동이 아니에요. 그 역삼동 다 돌라 그러면은 시간 꽤 걸립니다. 근데 이 블럭별로 그 들어가 있는 임차인 업체 그리고 상가들 혹은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특색이 다 달라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물인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임차인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과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금액을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강남구가 다 같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불패 대체할 수 있는 데가 나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성수동이 막 한참 뜨다 보니까 그 옆에 송정동이 뜬다. 송정동 떴어요 지금? 막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강남이 막 지금 막 뜬다 그래가지고 옆에 지금 송파구가 뜹니까? 아파트는 같이 올라가주긴 하지만 송파구가 뜹니까? 안 뜨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찝어드린 대표적인 지역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강남 불패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들도 다 똑같이 불패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불장 때처럼 팡팡팡팡 뛰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강남구는 업무와 상업과 학군과 이 주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패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벨롭을 해서 엑시까지 하려면 결국 임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통임대 시장을 개척을 했고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25년 통임대 시장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먼저 있는 것들이 일부 좀 소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통임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모두 마찬가지일 건데 제가 봤을 때 금액을 조금씩 다 내려야 되지 않을까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급이 많은 것도 문제긴 한데 진짜 임차인들 사정이 그만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들은 진짜 많이 좋거든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유치를 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소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이 임대차 시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거나 또 다른 전략은 없을까요? 꼭 통임대를 고수해야 될까요? 층별로 나눠서 이제 임대를 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좀 상권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 건물이다. 그러면은 2층에다 뭐 미용실 줘도 되고 1층에다 음식점 줘도 되고 뭐 지하에다가 뭐 운동시설 줘도 되고 뭐 상층부는 사무실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는 것도 전략이기는 해요. 근데 통임대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통임대 놓는 거예요. 통임대 그렇게들 욕을 하면서 통임대를 왜 자꾸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영상에선 통임대 놓으면 막 통임대 놓은 건물은 팔리지도 않는다. 뭐 나가면은 뭐 리스크가 크다. 그러는데 지금 반대로 임대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건물 짓기만 하면 그냥 통임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들 리스크라고 하시면서 통임대들은 또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관리가 편하고 그러니까 통임대 들어가면 관리 편하지. 월세 2천 3천 낼 정도 수준의 회사 들어오면 임대료 밀릴 일도 없지 사실. 그리고 뭐 따로 건물 관리 할 필요 없이 임차인이 알아서 자체 관리하지. 세금계산서도 한 군데만 끊어주면 되지. 뭐 관리소장님, 청소 아줌마 뭐 섭외할 일도 없지. 진짜 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통임대 건물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아보신 분만 이건 알아요. 일반적인 그냥 투자의 관점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야 리스크가 크다. 쟤네 나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편한 대신에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에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팀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진짜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2025년 거래시장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매물은 과연 계속 나올 건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물건은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 물건들은 나오면 그냥 바로 거래되고 나오면 바로 거래되고, 이거는 강남뿐만이 아니고 진짜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익이 잘 맞춰져 있거나 수익이 조금 떨어져도 입지가 좋거나 이런 것들은 살짝 금액만 조정이 되면은 바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많은데 괜찮은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런 것들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해 1월 달에 한번 떨어지고 2분기쯤 한번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수요는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지만 거래는 확 될 수 없는 게 이제 임차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확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한 건 싸게 사는 거잖아요. 대표님들이 항상 금매 하시는데 25년에 있어 금매 기준 대략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원가에서 조금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버틸 수 있고 지금 당장 팔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지금 매각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살 때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원가이다 싶을 정도면은 그런 물건은 바로 매입하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또 지금까지 2, 3년간 디벨롭 기간이 있으시는데 아예 원가에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 정도면 금매이다라고 생각 들면은 바로 매입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5년의 금매는 안정적인 거, 입지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임차사가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거나, 이거를 잘 골라내는 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액을 좀 싸게 산다 이거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 25년의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임차사들의 경기가 회복돼서 임차사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제 금액적인 거를 보겠지만, 현재는 좀 안정적인 거, 그리고 혹은 이제 컨텐츠가 내가 채울 수 있는 거, 내가 컨텐츠를 채울 수 있을 때는 싼 거 플러스 입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고, 현재 투자용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25년도의 금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24년도 시장과 그리고 25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25년도도 현재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어렵다고 해갖고 어려운 분위기를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소신으로 냉정하게 올해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입니다. 나만의 안정적인 그 기준을 세우셔서 올해도 훌륭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